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요즘 농작물 관련 병 확산 조짐과 함께 농산물 가격까지 뚝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큽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농민 수당을 논의 중이고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지만 농민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농민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의 경우 더욱더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관련 내용 이슈토크에서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농촌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대 농도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인데요. 특히 경북이 긴장을 늦출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보통은 이제 3, 4월 봄, 가을 이 시점에는 이제 뭐 영양의 경우는 영양 산나물 축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농산물 판매를 이제 대량으로 해서 이제 많은 양을 소진시키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 지금 바로 경북과 인접한 이 충북 충주의 그 화상병 그야말로 이런 이 과체류의 구제액이라 불리는 화상병이 지금 발병을 해서 지금 바로 또 이것이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농업진흥청에서는 이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거는 이 화상병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또 특히 이제 고추의 생육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병이 칼라병.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하는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꽃노랑 총체벌레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이 전염성 이걸 병균을 옮기는 매개충의 매개곤충의 한 종류인데 이 지금 시기 굉장히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칼라병이 더욱더 확산될 지금 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지금 농업진흥청 그리고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단위에서 굉장히 지금 예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병충해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발생 이후에는 대응이 참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농산물 구제역이라고 불리고 있어서 더하다면서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새순이 죽고 그리고 이제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이러면 농산물 상품성으로서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야말로 이건 사망 선고예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렵게 그야말로 생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어버리니까요. 방금 우리 진행하는 강하나께서 얘기했지만 이 화상병의 경우에는 이것이 그 생육하는 부분 5% 정도만 화상병이 생겨도 전체를 매립해 버려야 되는. 우리 보통 동물의 구제역 그렇잖아요. 소가 구제에 걸리면 소위 우리가 살처분이라 그러잖아요. 살에는 소를 그냥 매몰을 하는. 그와 똑같은 이 본인이 농민들이 이 작황시키고 있는 고추부터 해서 이런 농작물을 매몰을 처분을 해야 되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화상병의 경우에는 국가검역병의 하나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병충해로 힘든 농가에 농산물 재해보험 개정이 농민들을 2번 울린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초에 이제 초가 이제 한 4월, 5월쯤 됐죠. 그때 이제 한참 개화기였습니다. 과수 개화기. 이제 뭐 자두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사과라든지 배. 이제 개화기 때 굉장히 추웠어요, 며칠. 한 일주 정도 추워가지고 냉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냉해 입었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피해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상정이 끝났는데 사실 이제 개정된 보험 약관에 따르면은 이 보상이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우려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청송 지역에만 해도 사실 4천여 사가 농가가 한 3,832 헥타르 헥타르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상이변이라든지 자연재해 사실 농민들이 사실 실수가 아닌 어떤 그런 굉장히 예기치 못한 어떤 피해로 농사가 망치더라도 농민들이 마지막으로 좀 믿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사실 이제 농산물 재해보험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 약관이라든지 이 보험이 바뀌면서 보험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농민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우려를 합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최근 농산물 재해보험 이제 재해보상률을 기존에 80%를 주던 것을 50%로 낮췄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이유는 이제 농가가 이제 뭐 과도하게 열매 섭기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뭐 농민들이 의도적으로 그 재보험을 타기 위해서 좀 이렇게 농법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들을 뭐 불식시키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막 개선했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은 농민 과실을 또 신설했어요. 네. 사실 뭐 거의 다 대부분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어떤 그런 피해인데 아무리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농민들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농민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어떤 그런 조항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실제로 100% 이제 과실 피해를 보더라도 최고 50% 내지는 좀 사실 최소 한 30% 정도밖에 보상을 못 받는 그런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하는 농사를 망쳐도 이게 생산비, 그러니까 재료비 정도만 보상을 받는 어떤 그런 그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뭐 물론 문제지만 실제로 또 이제 현장에서 뭐 이 꽃이 냉해라는 것은 뭐 꽃이 얼어가지고 과실이 열리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과일이 열려봐야 정확한 어떤 피해 산정이 되거든요. 이런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어떤 이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개정된 조항이 바뀐 기준으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른바 쥐꼬리 보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그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상은 적게 받는 어떤 그런 어떤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까지 정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금 가입을 굉장히 장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 자연재해가 점점 일어나죠. 이상고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태풍이라든지 나오기 때문에 재해보험을 가입을 권장을 했는데 굉장히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사실 뭐 앞으로 이제 농심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그 피해 산정에 있어서도 늘 이제 보험사와 이제 그 지자체 그다음에 농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들이 있거든요. 뭐 보험사에서는 어디든지 간에 원칙주의라서 피해 그 규모를 줄이는 어떤 그런 입장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한 약관 검토라든지 뭐 보험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제도적 검토는 사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 농민들이 연간 보험료를 만만치 않은 어떤 가격을 보고 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은 굉장히 앞으로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농산물 가격 하락도 좀 문제입니다. 의성에서는 마늘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집회를 열기도 했다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그 의성에서 이제 마늘 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농민들 한 100여 명이 네. 의성 그 농협 앞에서 이제 집단 그 시위를 했죠. 마늘값 이 생산비를 보전해달라. 그리고 이 생산비에 걸맞는 이 비용으로 매수를 해달라, 사달라 이거죠. 농협이 보통 이제 쌀도 그렇고 이 마늘도 그렇고 농협이 농협 단위에서 이제 수매를 해주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유통을 해오는 구조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야말로 풍작은 풍작인데. 돈을 제값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의성 경우도 이제 마늘 재배 면적은 조금씩 매년 조금씩 줄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풍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상으로 지금 13,400여 톤 정도, 말이 1만 톤이죠. 엄청납니다. 마늘 같은 경우 이제는 깐마늘 기준으로 해서 보면 1만 톤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또 이 부분이 이 마늘 재배도 이제 우리나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난지형 재배가 있고 한지형 재배가 있어요. 네. 난지형은 기후가 비교적 온난한 남해안 쪽이나 섬 지역에서 재배된 난지형 재배고 네. 내륙 지역이 조금 추운 곳, 우리 내륙 의성 같은 경우 이제 한지형 재배라고 그래요. 한지형 마늘 생산의 전국 1위가 의성입니다. 그러니 이제 의성이 이제 마늘 하면 의성이고 의성하면 마늘 정도로 이제 연상이 될 정도인데 네. 그러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실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늘 유통공사 같은 걸 설립을 해서 유통 단위를 좀 줄이고 또 제대로 보상받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촉구하면서 이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금액적으로 봐도요 농민들이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한 지역 마늘 생산비는 보통 660제곱미터, 우리 평으로 보통 한 200평 정도인데 이것을 생산을 하면은 보통 건조까지 끝내는 기준으로 보통 한 430만 원 정도가 200평 규모에 들어갑니다. 네. 43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그 반도 지금 못 받는 상황이 돼 있고 또 도매 가격도 킬로그램당 예년 같은 경우 한 6,5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4,000원 정도로 지금 완전 거의 뭐 폭락 상황입니다. 네. 이러니 지금 농민들은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그리고 뭐 또 너무나 다급하니까 지금 재배 이 농작 현장 자체를 뭐 불살라 버리고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생산해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이런 이유는 또 올해 같은 코로나가 직격적인 이 직격탄을 줬죠. 단체 급식이라 이런 데 많이 이제 소모가 되는데 단체 급식 못 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학생들 겨우 뭐 학교 등교는 했다지만 그 영향은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 풍년의 역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게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농산물 생산에 투입한 비용만큼 보장을 받을 수가 없으니 역설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죠. 당연하죠. 이제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마늘도 이제 해외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특히 이제 중국산 마늘들 들어와서 이제 국내산 마늘은 이제 유통 시장을 거의 다 잠식하고 있고 있죠.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워낙 산 마늘이 들어오니까 맛이라든지 이 질의 차이는 당연히 나죠. 소비자가 느끼지만 그러나 이제 뭐 대형 식당을 한다든지 그 업소 쪽에서는 국산 마늘을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또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중국산 마늘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성 농가, 마늘 재배 농가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또 인건비가 어쨌든 마늘 같은 경우에 전부 수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예년에 한 8만 원에서 지금 13만 원 정도를 줘야 되니까 그럼 또 게다가 또 이 또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를 일일 뭐 채용해서 일시적으로 하면 일일 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그야말로 뭐 생산을 하게 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국내 현지인들을 활용하게 되면 13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또 13만 원을 줘도 사람이 없어요. 오려고 하는 사람. 그야말로 뭐 좌충우돌이에요. 뭐 여기 힘들고 저기 힘들고 다 힘들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결국에 또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최저 가격 보장제 논의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기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농촌 내지는 농작물, 농산물의 어떤 그 상황은 해마다 이렇게 그 가격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농산물이 이제 굉장히 풍작을 이뤘잖아요. 과잉 생산됐을 때는 정부에서 뭐 소비자 입장을 생각 이제 그 수입 농산물 같은 게 있잖아요. 수입 농산물 같은 게 뭐 유입된다든지 뭐 농작물이 적게 흉작일 때 뭐 수입 농산물이 들어온다든지 또 이제 정부에서 비축해둔 비축 물량,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방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 가격을 안정화시켰거든요. 네. 그 반면에 농산물이 풍작을 이뤘을 때는 가격이 하락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격 하락했을 때는 특별한 어떤 그런 정부의 대책들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의 피해들이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농업 경영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제기됐던 부분들이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해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농민단체들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 이제 법안으로 농산물 최저 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이제 발의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전국 65개 지자체 단체에서 이제 뭐 각종 이제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제라든지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 같은 게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뭐 재원을 만들어가지고 마련을 하지만은 역시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가지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상주 문경이 이제 지역구죠. 그 미래통합당 이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률에 보면은 사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 보면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정부가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제 여기 드는 어떤 그런 비용은 최소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고 또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받은 어떤 지원금을 사용 최저 가격 보장제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매년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최저가격 보장제와 더불어서 농민들의 기본 소득, 즉 농민 수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농민수당제는 이미 아마 수년 전부터 농업의 이제 공익적 가치를 위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뭐 일정 정도의 매월 이제 그 수당을 줘야 된다. 또 일본에서는 월급 농민, 네. 농민들도 월급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제도들이 이제 그 농산물 가격 안정제와 함께 더불어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북도에서도 지난 5월이죠. 5월달에 이제 도정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제 영천이 지역구에 있는 이춘우 미래통합당 의원이 도정 질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경북도는 농도잖아요. 대표적인 농도인데 그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가 기본 소득제를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이춘우 의원이 밝힌 부분에 보면은 1994년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하고 비교해 봤을 때 95%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근로자나 농민들의 소득이 거의 차이가 없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도시근로자에 비해서 농민들의 수입이 60%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농민의 그 경영, 농촌의 현실이 열악해졌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자꾸 이제 농촌을 떠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60세 이상의 인구가 이제 136만 명이거든요. 네. 농촌에서는 이게 뭐 전체 60.6%, 65세의 60.6%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70세 이상은 33.5%는 굉장히 초고령화 사회로 농촌이 빠르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래 되면 사실 뭐 농촌은 앞으로 이제 그 남아있기 어렵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민들을 위한 어떤 뭐 기본소득제라든지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농민들의 연령이 좀 높기 때문에 청년 농부 지원도 지자체들이 힘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시작은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지금 그야말로 이제 고령 인구 그리고 이제 농업 인구가 이제 뭐 점점 고령화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년 농업인들 그리고 후계 농업인들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488명의 그 청년 농업인을 선발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남성이 이제 413명, 여성이 75명인데 이분들에게는 상당 부분의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제 일정 부분의 이제 경영 자금 그리고 이제 마케팅, 홍보, 컨설팅 이런 부분에 이제 전문적인 지원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청년 농업 제도도 있어 이런 경우는 이제 월 급여를 받아 2년 동안 급여도 주고 네. 농업을 하게끔 이런저런 이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청년 인구들이 들어와서 정주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 살아가게 하려면 거기에 이제 교육, 의료, 문화가 또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화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의 경우도 청년 정책관실을 아예 만들었죠. 조직을 만들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농촌의 산재에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두 분의 최종 의견 간단히 덧붙여 주시죠. 정 기자께서 먼저. 네, 저는 뭐 사실 우리 농촌이 실제로 종합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놓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농업이라는 어떤 산업이 차지하는 뭐 저성장이잖아요. 사실 농업에 대해서 별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농촌의 지역도 문제잖아요. 굉장히 활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교육이나 복지 이런 것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농민의 문제, 뭐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농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때문에 사실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뭐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소위 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대책들이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청년 얘기했으니까 잠시 덧붙이면은 정말 청년들 유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막상 들어오는 청년들을 맞이할 자세가 돼 있느냐, 특히 지자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전체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좀 배타심은 없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헬로 뉴스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